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한국경제인데요. 전번에 김종민 이 SNL 파트너스 변호사 이분의 글을 제가 한번 전번에도 읽어보고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올려놨는데 뭔지는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분이 그 천민 민주주의 시대 그때는 어떤 변호사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변호사하면서 변호사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시는구나. 좀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지켜보는 마음은 당혹스럽다. 얼마 전까지 정의를 혼자 세울 것처럼 목소리 높이던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22대 국회 문을 열자마자 정치검찰의 조작 사건이라며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역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심화되고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등 국가 미래를 이어가는 시급한 난제가 산적한데 특검법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이하의 대치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당은 도당으로 전락해 당내 민주화는 온데간데 없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할 공천은 연줄과 보상을 위한 사천으로 변질됐고 특정 권력자를 위한 사당화 경쟁의 예화가 따로 없다. 주말마다 광화문 거리를 점령한 보수 진보 시대는 난장판의 국가 스포츠가 된 지 오래되고 극단적 정치 팬덤은 위험수위를 넘었다. 정치판이 연예계 아이들 경쟁처럼 변했고 성실한 의정활동과 입법 역량보다 인사 잘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낮은 민도는 어지럽게 나붙은 정치 현수막처럼 타락했다.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똑같은 혜택과 의무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세금 낼 생각은 하지 않고 국가가 모든 것을 해주기만 바라는 공짜 심리가 만연해 있다. 공회 수준의 방송과 유튜브가 넘쳐나는 정치 과잉의 사회가 됐지만 수준 높은 정책 토론은 실종됐다. 국가재정을 묻지만 포퓰리즘에 열광하고 미래 세대는 아랑곳 하지 않는 채 당장 내 이익만 챙기겠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지역주의는 중병 수준인 한국 민주주의 현주소다. 민주주의는 자기 결정과 자기 지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통치 행태이다. 정치적 지배 질서의 구속을 받는 자는 동시에 지배 질서의 형성자이며 그런 차원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와 지배의 조화를 의미한다. 자유에는 엄격한 도덕적 의무가 따른다. 자유라는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행동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가 돼야 하고 누구도 예외될 수 없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김동완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발언이 위험한 것은 선출된 권력에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다수의 폭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극히 외적이고 신중해야 할 특검법의 남발도 헌법에 규정된 검찰과 사법제도라는 게임의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시도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일 수 있다. 이기심에만 집착된 공정한 자유경쟁과 직업윤리를 상실한 자본주의를 천문자본주의라 한다면 선출된 권력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폭정을 일삼고 국가 구성원들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민주주의는 천민민주주의가 아닐까. 정치는 결과에 따라 평가받는 것이지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국가 간의 경쟁은 항상 상대적 국력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데 타락한 정치가 국가 발전과 미래의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화 정의를 아무리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소모적 정쟁에 빠져있는 정치권은 주자 성리학이 폐쇄적 질서 속에 도덕을 무기 삼아 당쟁만 일삼다가 몰락한 조선으로 희귀한 듯하다. 너무 이분이 이제 저도 하도 정치권 이러니까 그 조선시대 당파 그걸 한번 들여다보고 그 얘기를 한번 할까 생각했었는데 이분이 오늘 이걸 갖다가 올려놓으셨네요. 민주정치와 다수의 어리석인 민중이 이끄는 중우정치는 통전의 앞뒷면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꽃폈지만 무책임한 선동가들의 목소리에 일관된 장기 국가 전략을 잊어버린 아테네가
페리클리스 사후 25년 만에 몰락한 역사적 교훈은 남의 일이 아니다. 국가의 역할은 비약아래는 개인과 기업이 능력을 모두 펼칠 수 있도록 단단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국가의 역할이죠.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인데, 그리고 그거 갖다가 꼼꼼하게 감시하고 평가하는 게 또 사법기관인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흐물어져 있으면서 국민들한테만 뭔가 요구하는, 또 국민들한테만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어갖고 억제는, 잘하고 있는 기업들만 그 규제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아마 국민들은 다 같이 이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성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가 안비대할 뿐만 아니라 합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수준 높은 지식과 문화를 갖춰야 한다. 국민들이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국민 각자가 참여해 망국적 정쟁만 일삼는 선출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삼류 정치 권력으로부터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켜내려면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않는 자, 그 누가 도우려 하겠는가라고 했던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말부터 생각해 볼 일이다. 아까 제가 다른 그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책임이다. 그리고 국민이 그 지지해서 만들어놓은 각 정당 40선거 이전에 좀 더 괜찮은 후보자들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뭐 그 후보자들을 보고 이 사람도 아깝고 이 사람도 아까운데 그래도 비교적 이 사람이 더 낫겠다라고 국민들이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후보자들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아니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국민들이 또 고민을 하면서 그래 그럼 차선책으로 그나마 좀 덜 국가에나 국민에게 피해를 줄 사람, 조금 덜 피해를 줄 사람, 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덜 인성이 파괴된 사람, 이 사람들라도 선택하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종민 변호사가 여러 가지를 지금 보고 있다가 천민민주주의라고 이 시대의 민주주의를 갖다가 진단을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지식인들이 비롯해가지고 그 언론 방송 저 같은 사람이야 이제 그 좋은 글들이 올라오고 좋은 말씀들을 하시면은 그걸 갖다가 감동을 받는 한도 내에서 물론 이제 그게 갖다 제 스펙트럼을 통과해 가지고 나오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좋은 이제 의미를 갖다가 훼손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 시대 때 2024년 6월 10일자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래도 김종민 변호사 같은 분이 이렇게 진단해가지고 나라를 걱정하고 제안을 했다. 이런 걸 남겨놓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뭐 이 글을 읽으신 분, 혹시 또 뭐 조회수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읽으신 분이 있으면은 같이 함께 이게 참 맞는 진단인데 어떻게 했으면 조금 좋은 방향으로 반보라도 전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